자, 국가직 9급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 8일에 있었고요. 문제는 20문제고요.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 됩니다. 20문항인데 20문항이고요. 이제 총론이 13개고요. 그다음에 강론이 7문항입니다. 문제 자체 난이도는 중급에서 중상 정도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려면 한 90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85점 정도도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문제가 많아서 문제는 아마 공부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길지 않게 3, 40분 정도만 할 거니까 답을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조 2항입니다. 사실 1번 문제는 이제 3번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전화유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3번 틀린 거고 1번부터 좀 확인해 보면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조 1항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은 전혀 문제가 없고 2번도 이제 형의 경중의 비교는 항상 이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단형 선고형 가지고 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사실 1번 문제는 3, 4번이 중요한데 3번 같은 거 보시면 범죄 후에 형벌복귀 위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던 반성적 고려. 이거 나오자마자 틀렸습니다. 이제 반성적 고려는 전혀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1조 2호로 가면 되죠. 1조 2항 가면 되죠. 그래서 1번에 3번은 당연히 이제 1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소법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면소이기 때문에 324조. 324조가 아니고 326조에 사오지. 326조에 사오. 그 반성적 고려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되는 건 맞는데 반성적 고려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거 어차피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던 전화유치 판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4번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이 지금 보시면 행위 당시에 면책 규정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에서 면책 규정이 추가됐으면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거기 때문에 1조 2항에 따라서 개정된 양벌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반성적 고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4번도 이제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그 전화유치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2번 문제 정당 행위. 사실 2번 문제는 최신 판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1번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그 누구야 자기 성기 사진을 올려놨던 그 사건이에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발기된 성기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떨까 이게?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기된 성기 사진인데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음란물이긴 한데 그 발기된 성기 사진이 그러면 뭐 건전하고 즐거운 그 게시물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이제 올려놨는데 거기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 문학, 예술, 사상, 과학, 의학, 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이 됐다며. 그러니까 이게 발기된 성기 사진이 그냥 야하다고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행위 예술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올려놓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음란 표현의 해악이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해소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구성 요건에 해당성은 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성은 있는데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당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지. 설마 발기된 성기사진이 정당방위로 생각하시는 분 없지. 긴급 피난? 왜? 그 다음에 자구행위? 피해자 누구 승낙?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행위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1번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게 이제 피고인이 그 박경신 교수라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그냥 내 성기 봐라 하고 올린 게 아니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 성기 봐라 하고 올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란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란 관련된 죄 구성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무죄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7년도 판례고요. 더 중요한 건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도 상당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도 좀 쌍막한 사건이에요. 이게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이번이 왜 그러냐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거기 보시면 문헌 송신 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피해자한테 뭘 보내면 안 돼요? 문자 메시지 보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접근 금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피해자가 승낙했으면은 20조 정당입니까? 이거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 구성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가. 그럼 이게 피해자 승낙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정당행위도 안 돼요. 그래서 유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되겠지. 3, 4번은 좀 쉬워요. 사실 이건 1, 2번 때문에 낸 거라서 틀린 사람들 1번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 3번 보시면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은 취재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그럼 내용대로 보도하지 뭐라고 보도합니까? 기자는 기사를 써야지. 그래서 이거는 정당행위가 맞고요. 4번 의료인이 아닌데 찜질방 내에서 이거 부항하고 부항침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까지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사회상규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말만 어렵게 써놨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도 이제 강요되는 행위인데 3번은 특히 이제 그 4번 판례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판례 텐데 3번에 4번을 보시면 이게 칼기 폭파 사건 그 사건이에요. 이게 자 3번에 1번부터 보면 강요된 자입니다. 강요된 자가 정화성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북한의 본인이 배 타고 올라간 사건이지. 그럼 이게 뭐야? 자초한 행위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죠. 자기가 가서 했으니까. 뭐 납치가 됐으면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2번. 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정화성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등 위해를 방어할 방법 협박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판결 자체를 잘 알아두시라고. 강요된 행위에서 정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 모두 있어요. 예,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네, 3번 문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게 4번이 너무 대놓고 틀렸어요. 이 칼기 폭파 사건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되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을 해서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됐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강요된 행위가 아닙니다. 이 칼기 폭파 사건은 강요된 행위로 처리 안 했어요. 정답은 4번. 4번 문제는 그냥 형법 조문 문제입니다. 근데 조문 문제긴 한데 1번이 너무 틀렸어요. 가중강령 순서 어떻게 됩니까? 각직 조문에 따른 가중 요거 맞지? 그다음 특수교사 강조 맞지? 누범가중 맞지? 네, 그다음에 틀렸어요. 법률상 감경이 먼저지. 각특 누법 경정이잖아. 그러니까 경합법 가중하고 법률상 감경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맞추라고 낸 것 같아. 이건 2번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되지 일부만 산입하면 큰일 나죠. 가둬놨는데 조문입니다. 4번의 조문을 좀 알려줄게요. 4번에 2번은 몇 조냐면은 요거는 57조입니다. 57조 1항이고 네, 3번도 보시면 형을 병과할 경우 어떻게 돼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고유예에 관련된 조문이고 59조 2항. 네, 4번에 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모두 명할 수 있어요. 네, 보호관찰도 명할 수 있어요. 이건 59조의 2입니다. 59조의 2의 1항이에요. 이건 다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4번 문제는 뭐 또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1번은 틀렸고요.
자, 5번 문제 결과적 가중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1번에 보시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앙 결과에 대한 고의범하고 비교를 항상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앙 결과에 대한 고의범 그리고 결과적 가중 법정형이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아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이 되지. 성립이 돼.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 중앙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과 결과적 가중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보다 중요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싸움 붙여야 되지. 근데 1번은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이제 존속사례제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중한 경우에 상상적 경험이라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 성립한다고 보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판례가 비슷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무집행방해 관련된 거 그쪽에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할 때 그때 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인데 근데 2번이 너무 틀렸어요. 사람이 현존하는 건전을 방어하는 집단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 원반이 고행위로 살상을 가했다. 고의에다 고의지. 근데 다른 집단은 예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근데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틀렸죠. 그래서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이 됩니다. 2번이 틀렸고 3번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죠. 그래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는 필요 없지. 기본 범죄 가치하고 뭐가 있으면 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3번은 맞고 중요한 건 5번에 4번이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인데 5번에 4번에 보면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결합범에 적용됩니다. 이거 무슨 죄예요? 인질살해 치사죄 얘기하는 거야. 인질살해 치사죄랑 인질치상 상해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인질살해죄하고 치사죄가 죄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잖아. 근데 규정은 있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인질살해하고 인질상해만 미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조문 형식상 이렇게 돼 있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결합범 즉 인질살해, 인질치사. 근데 인질살해하고 인질살해 상해만 적용되는 거고 치사하고 치상은 적용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 발생했으면 근데 이 다음 게 되게 정확해요. 중한 결과 발생했으면 기본 범죄 기수든 미수든 중요하지 않지.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 발생했으면 기본 범죄가 기수든 미수든 상관없이 인과관계 그다음에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죠. 이거 어떻게 주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6번 아주 쉽습니다. 이건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사례가 아닌 것은 그 이건 여러분이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건 뭐만 찾아낸 거야. 구성 요건적 착오 아니면 뭐밖에 안 남아요? 금지 착오밖에 안 남아요. 근데 3번이 금지 착오입니다. 1번은 무슨 착오예요? 구성 요건적 착오는 맞지. 근데 아무나 죽으라고 칼을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객체의 착오예요? 이건 방법의 착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답을 구하라고 안 써 있어. 지금 문제가 무슨 착오만 아니면 돼. 구성 요건적 착오만 아니면 되지. 2번은 뭐예요 이게? 맨 처음에 상해로 시작했지. 이거 무슨 죄야? 이거 여러분 결론 알고 있거든. 상해 치사죄사안이지. 이건 뭐야? 이것도 구성 요건적 착오의 일종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잖아. 4번은 이것도 방망이가 빗나간 경우지. 그럼 이것도 이제 구성 요건적 착오 중에 이제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가 가깝지. 근데 3번은 뭐예요?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그거 믿고 뒤집었다 이거 아니야. 근데 판결을 신뢰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건 무슨 착오예요?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입니다. 그래서 6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 전반적으로. 자 7번 미필족고의 7번하고 이제 8번 문제가 좀 중요해요. 7번하고 8번 문제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7번부터 먼저 보시면 미필족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틀린 게 기억하고 리을이에요. 기억이 어디가 틀린지 찾아봅시다. 이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렇게 써있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뭐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미필족고이가 되잖아.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라 생각한 경우는 과실은 과실입니다. 무슨 과실입니까?
네,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인식 없는이 아니에요. 인식 있는 과실이야. 그래서 이건 인식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자, 니은은 이건 뭐 뻔하지. 이제 경찰관의 차량 30cm 전방에서도 교통차량 이유를 설명하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들이받았어. 난 네가 치워도 상관없다지.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 사안이죠. 이 문제도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죄인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질문에 뭐라고 써 있어? 미필적 고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라고 돼 있지. 디귿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야. 대구에서 예전에 지하철에서 화재 났던 사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종자 유족들이 증거가 남았으니까 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단을 지시하지도 않고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람한테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시장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치우려고 한 것뿐이지.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디귿 판례는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 판결이 2004년이야.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불났던 게 거의 지금 20년 전이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엊그제 일 같은데 되게 오래됐지. 리을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제3자를 행위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3자를 이렇게 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게 고의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데 제3자를 끌고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셔요. 그거 하나 틀렸어. 앞에 건 다 맞아.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8번은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주관적 정당화에서를 결하는 경우의 효과. 근데 이게 나오면 위전착이 없을 거야. 그지 않아? 위전착하고 이거 내면 그 20문제에서 이론 문제가 2개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냈으면 위전착이 없겠지. 그지? 위전착을 냈으면 이걸 안 냈겠지.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앞에 무슨 착오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의 착오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실의 착오도 이론에 가까운 문제다. 할 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미법성에서 주관적 정당화에서를 결한 경우의 효과가 8번에 있지. 그 위전착까지 내면 20문제 중에 이론이 3개가 돼.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들이 그걸 고려를 한 거지. 왜냐하면 8번 이론 말고는 그 뒤에 이론 문제가 없어요. 순수 이론 문제가 없지. 보통 20문제 내면 2개에서 3개 정도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8번은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8번은 어디가 틀린지 잘 보셔야 되는데 8번은 기억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자, 위법성 조가사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나오면 여러분 학설 3개를 일단 떠올리셔야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이 될지 아니면 기수범이 될지 아니면 결과방 가치가 상쇄돼서 불능미수가 될지야. 내가 지금 한 말에 답이 있어요. 이미. 리을이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행위방 가치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방 가치가 부정되겠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면 뭐는 있다는 얘기야? 객관적 정당화 사항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있다는 거는 뭐가 상쇄가 됩니까? 결과방 가치가 상쇄되지. 그래서 무슨 규정을 적용해? 불능미수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 이거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와 이러면 안 돼. 불능미수가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방 가치가 부정이 됩니까? 행위방 가치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상쇄돼요? 결과방 가치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능미수처럼 보자는 얘기야. 근데 끝에 보시면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잖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가 정답이지. 근데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거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에 틀린 걸 골라내시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행위방 가치가 아니라 결과방 가치예요. 맨 마지막 줄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으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객관적 정당화 사항은 결과방 가치 때문에 상쇄가 됐고 하지만 행위는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으니까 그럼 뭐를 적용해? 불능미수 규정은 유추 적용하겠지. 기억은 이건 조문입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보는 견해에 의하면 21조 1에서 방해하기 위하여 요게 이제 주관적 정당화 요소죠. 방해 행위, 방해 의사 이렇게 보니까 니은은 판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서류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어차피. 디귿은 어디가 틀렸게요? 디귿은 완전 생 거짓말입니다.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가 무슨 견해입니까? 결과반같이 이론론자들입니다. 결과반같이 이론론자들은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 없지. 그럼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면 얘는 무슨 죄가 돼요? 무죄가 됩니다. 디귿은 위법성 조각 무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잘 만든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나는 리을을 동그라미 친 사람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기억 니은이 100%짜리거든. 그럼 디귿 리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 정답 맞출 때는. 근데 리을 가가지고 불능미수 그냥 이거부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기억에 보시면 이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 당연히 방위의사 방위행위가 필요하겠지.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판례는 필요설이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잘 풀려면 기억 니은 동그라미 치고 디귿 리을 보지 말았어야 돼. 왜? 선택지가 2개만 고르게 돼 있잖아. 만약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럼 4번 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이 맞기 때문에 남은 게 2개밖에 없잖아. 이게 문제 푸는 스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이거 틀린 사람들은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책임 능력. 1번은 대놓고 틀렸습니다.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 전후사정, 재반자료 종합해서 인정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요?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어요. 거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태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감정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당연히 고려 요소가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이 뭐 아주 쉽게 또 동그라미 됐기 때문에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심리학적 요소도 있죠.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면 되지. 이거 그냥 별 문제가 없어. 그냥 되게 맞는 지문이야. 근데 잘못 읽으면 혹시 엔드 아니야? 오 아니야?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냥 쫙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잘 보면 됩니다. 형법 10조의 생물학적 요소는 뭐가 있어요? 정신적 장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소는 이거야. 그로 인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 결여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심리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 맞고. 근데 2번이 아리까리 해도 3, 4번이 너무 틀렸어요.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소아기호증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동등하다 평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심신장애 여지가 생기죠.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되면. 3번도 틀렸고 4번은 10조 사망.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도 10조 사망 적용 대상입니다. 4번에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왜 말씀이 예견할 수 있었다. 이게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조 사망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어요. 그 유명한 9.2도 999 판결이지. 그래서 9번에 4번도 틀린 겁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9번은 이제 소거를 하면 답이 2번이라고 금방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10번 합동범입니다. 근데 합동범위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4번의 맨 마지막 줄에 틀렸다고 손들고 서 있어요. 모의 과정이 사전에 있으리라는 건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모의 과정 언제 있어도 돼요? 그냥 그 만날 때 있어도 되지. 사후는 안 되고 사전 아니면 그 저기 착수할 때. 그래서 공동정범 스타일이 나올 때 뭐가 있어요? 예모적도 있고 그다음 우연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됐어요. 4번은 틀렸습니다.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있어도 돼요.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도 되지. 그러니까 모의 과정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자, 1번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이제 합동 강도입니다. 합동 강도는 2인 이상 합동했다는 얘기인데 합동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에게 살해까지 했대. 그럼 얘는 혼자 강도 살인한 거 아니야? 나머지는 합동 강도고. 근데 다른 공모자가 살해를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이니까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죄를 지게 돼? 강도가 살인이야, 강도 치사해. 사람은 강도 치사지. 왜?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얘가 강도가 살인에 나갈 것을 내가 예견할 수 있었으면 나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네, 결과적 가정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 이거 언제 튀었나 잘 보셔야 돼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 행동으로 모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폭행도 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수 이전 이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강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지? 착수 이전 이탈이니까. 자, 3번. 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삐끼주점 사건입니다. 3명인데 2명이 현장 나가 있고 1명은 안 나갔는데 그 1명한테도 뭘 인정할 수 있어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 교사범 정보의 구역 중 1번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 결과 범행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 왜? 내가 그 둘로 하여금 나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나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에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또 종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죠. 10번 문제는 약간 헷갈리기 좋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주거 침입죄. 뭐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습니다. 개수형이 아니라서 좀 재미는 없어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 1, 2, 3 이러면 참 재밌는데. 자, 주거 침입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보자. 틀린 거 2개 나오면 나머지가 답입니다. 기억은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이거 전화유치 판결이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간통하려고 들어갔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외부인이 주거내 현재하는 거주인의 거주적 현실적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 출입방법 들어가면 죄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이건 틀렸네. 1번, 2번 X.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니은이 X면 답이 4번이고요. 니은이 동그라미면 답이 3번이에요. 니은을 봤더니 통상적 출입방법 추정적에서 고려돼야 되고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면 승낙의 요소이면 와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것도 완전히 틀렸지. 왜 틀렸을까?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가정적 추정적 의사도 필요 없고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도 승낙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예 대놓고 다 틀렸어요. 디귿은 이게 뭐예요? 범죄 목적으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간 사건이지. 그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지. 리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사건이지. 이거 벨튀기입니다. 띵동띵동 하다가 튀면 아직 실행 착수 아니지. 그 판결에서 나온 말이야.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는 구성역 결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뭐만 있으면 돼요. 현실적 위험성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티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은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친족상도례는 뭐 사실 뭐 2번은 그냥 날로 먹는 거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작물범의 친족상도례입니다. 이건 작물범하고 피해자가 아니에요. 작물범하고 피해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온 놈 거를 내가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나하고 아버지는 친족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 친족의 신고가 됐더니 형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물건을 누가 훔쳐왔는데 내가 그걸 샀다는 거지. 근데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좋은 물건 샀어요. 그때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조문에 따라서 면제가 되는데 작물범하고 본범 간의 동거 친족이 어떤 거예요? 그냥 세트로 난리가 난 거야 가족끼리. 훔쳐온 사람하고 훔쳐온 물건 산 사람하고 무슨 관계래? 동거 친족이래. 그러면은 면제가 아니에요. 감경도 있어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문이에요. 작물범과 친족상들은 일반적인 친족상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 종류가 있어. 피해자하고 작물범하고 친족관계 있는 경우, 그리고 훔쳐온 놈하고 작물범하고 친족관계 있는 경우, 이건 달라요. 12번에 1번은 맞는 거고요. 12번에 2번도 맞습니다. 왜냐면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은행입니다. 피해자가 여기 있는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하고 나는 친족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행의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은행의 자식이면 나는 미친 듯이 돈을 뽑아낼 것이다. 왜? 나는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나도 농협의 자식이고 싶다. 왜냐면 이 사건이 농협이었어.
근데 왜 농협이 피해자일까? 이 손자는 자기 은행은 농협이 아니에요. 농협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시킨 거야. 그럼 이 농협에서는 이쪽 은행에다 돈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야, 내 돈 그거 내가 뽑은 거니까 내놔라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농협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생겨. 피해자가 은행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나하고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굉장히 유명하게 인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하면 태어날 때로 소급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친족상들의 친족관계 범행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가 인지하게 되면 소급해들어 친족상들에 적용되니까 이제 처벌을 못하게 되겠죠. 4번 사도는 친족이 아닙니다. 관계를 잘 보세요.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죄 기소됐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 혼인했다. 그럼 뭐야? 서로 사돈이라는 거야. 어우 사돈 건강하십니까? 하고 사기치는 거지. 사돈지간은 친족관계가 아니에요. 사돈지간 친족관계면 야 그건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사돈이 나랑 친족이면은 이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민법상 친족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게? 지금 쓸 테니까 이해가 되나 잘 봐. 사돈을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라고 합니다. 혈족이 누구야? 내 자식의 배우자의 아버지는 친족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지? 이 관계를 보니까 딱 아시겠지?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야. 직계혈족이 누구야 나한테? 내 자식. 내 자식하고 결혼한 사람의 직계혈족이면 나랑 어떻게 친족이 되냐? 사돈인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교도소에 넣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장인어른이 누구 사기치는 거야? 사위 사기치는 거죠? 그건 적용되겠지. 저건 인척이니까. 혈족의 배우자잖아. 혈족의 배우자 하나 더 가면 이제 멀잖아. 그래서 저기는 이제 민법상 친족이 아니에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인척이었어. 사돈도 인척이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민법에서 안 된다고 바꿔버렸어. 그게 정상이지. 사돈이 인척이 되면 아휴 이상하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4번. 13번 교통방해죄. 얘는 그냥 3번이 틀렸다고 제발 좀 찍어달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가 언제부터 즉시범이었어요?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지. 1번은 추상적이면 뭐 맞아요. 2번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뭐 현저 일탈 X라고 돼 있지.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2차로인데 2.1차로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고. 3번 즉시범 아니요. 계속범이지. 그럼 어떻게 돼?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면 아직 뭐 하지 않습니까?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업무상 과실로 교량 손괴.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교량을 손괴해서 자동차 교통방해 그 결과 자동차 추락시켰다. 그럼 죄가 되게 많아요.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도 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라는 죄가 있어. 근데 이게 한 개의 행위로 두 개가 됐지. 그럼 무슨 경합이에요? 네,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문제가 아주 깔끔해. 아주 잘 만들었어. 최근에 나온 구급 문제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 같아요. 자 14번 공범입니다. 14번도 3번이 손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방조범도 인과관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정확하게는 이제 기회증대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3번이 틀렸어요. 반드시 필요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방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야? 정범 행위가 또 촉진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 이 방조 행위에 의해서 정범의 기회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인과관계 필요하다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피교사자의 범행에 당초의 교사에게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거다. 예비 음모는 되지만 교사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진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무관한을 잘 보셔야 돼. 내가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걸 했다는 거잖아.
그럼 나의 교사는 안녕이 된 거지. 대신에 나는 교사를 한 적은 있잖아요. 그럼 뭐는 돼요? 예비 음모는 돼요. 교사자가 예비 음모로 처벌된다는 얘기는 피교사자가 승낙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항이든 3항이든 어쨌든 교사 예비 음모. 그러니까 예비 음모에 준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자, 2번. 여기 유명한 거지. 요게 그 낙태 사건이야. 맨 처음에 낙태라 했더니 여성이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알아본 병원 가서 낙태를 하게 됐지. 그럼 이게 안 잘렸잖아, 교사한 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사부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은 틀렸고요. 4번도 되게 중요해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전에 장례실에 예상이란 말이 나오죠. 예상에다 용의까지 나와서 그리고 정범이 실제로 착수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범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비 단계에 그쳤다. 그럼 예비의 방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속 좋은 것 같아. 15번. 지난번에 이제 경찰 문제보다 이거 보니까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자, 15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야, 1번을 한번 보시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인데 소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에 가담한 경우래. 그러면 절도죄입니까? 자, 권리 행사 방해죄는 신분법이에요. 진정 신분법이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 물건 소유자만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잖아. 그럼 33조 본문에 따라서 진정 신분의 범죄라는데 옆에서 가담한 사람은 뭐가 돼요? 본문에 따라서 이 권리 행사 방해죄 공범이 되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갑자기 절도죄야? 그 자기 물건에 대해서 권리의 어떤 그 타인의 권리나 점의 목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저 허위 양도가 팔아먹겠다는 거잖아. 옆에서 같이 이제 가담하면 어떻게 돼? 형법 제 33조 본문이야 단서야. 본문이지. 본문에 따라서 신분 없는 자에게도 30조, 31조, 32조의 규정이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공범이 성립하는 거지. 왜 갑자기 절도범이야? 그래서 1번이 X야. 너무 감사한 거야. 자, 2번. 업무자. 없는 자가 있는 자와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했으면 성립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처벌은 단순 배임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네요. 3번은 요거 소극적 신분과 공범이죠. 그지?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이 사람은 신분 없는 자지. 신분 없는 자에 신분 있는 자가 어떻게 했어? 공모했지. 기능적 행위 지배지. 그럼 교사범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이거 프로포폴 투약하는 사건이 이런 거야.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뭘 그거 안다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돈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막 했더니 의사 이렇게 보다가 그럼 나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하는 거야. 그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겠지. 만약에 간호사가 할 생각이 없는데 의사가 야 네가 투약을 해라. 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사범이 되죠. 이 간호사는 뭐가 돼요? 정범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동정범이겠네. 15분의 4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16번 몰수 추징입니다. 1번은 너무 틀렸습니다. 공범자가 소추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몰수랑 압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압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몰수는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판례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들이요. 자, 4번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추징해야 될 가액은 몰수의 선고를 받았다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럼 과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득 상당액까지만 딱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몰수하기 불가능했다 추징하다 그럼 뭐야? 몰수 선고 당시에 잃을 만큼 이득이랑 맞춰줘야지. 그 오버하면 안 맞지. 몰수하는 것보다 추징액이 더 세지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 자, 17번.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소송사기죄인데. 소송사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송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 법원, 그 다음에 여기 피고, 얘가 피해자고, 여기가 이제 피기망자입니다.
원고가 법원을 속여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럼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겠지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착수시기가 소재기예요. 소재기. 허위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그 소재기가 맞냐라고 묻는 거야. 자 1번부터 보시면 가압류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압류. 가압류는 아직 소재기가 아닙니다. 임시 압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실행 착수가 안 됩니다. 압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는 압류 전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사기죄를 하려면 허위로 소를 제기하는 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압류했다는 걸 가지고 소재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못 쓰게 막아놓은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 이건 여러분 잘 모르는 건데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이 나왔지. 그럼 얘는 채권이 없어. 받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법원에 돈 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지급 명령은 이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 착수가 아닌 거예요? 아니지. 실행의 착수는 인정이 되지. 왜? 뭘 신청했으니까. 지급 명령 신청했다고 무슨 얘기야? 나는 받을 채권도 없는데 법원에다가 소재기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나는 받을 채권도 없는데 주세요라고 이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야? 소재기가 시작된 거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저쪽 상대방에서 나는 아닌데 이의 제기하면 날아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사기를 건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착수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게 모르면 그냥 틀린 거야. 2번은 지급 명령 신청했으면 돈 달라고 한 거잖아. 돈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소재기하고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지급 명령 신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이의 신청하잖아요. 나는 줄 돈이 없는데 뭐예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효력이 상실이 돼. 그건 차후에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고 얘가 뭐 했다는 사실은 바뀌잖아. 허위로 지급 명령 신청했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착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등의 적극적인 사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인 사수를 안 썼다네. 기한 미달의 채권에 대해서 단지 그냥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 명령 신청만 했다. 법원에 대한 기망 행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미도래했고 그 다음에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 명령만 신청한 건데 아직 채권이 때가 안 됐어 지금. 그럼 아직 줄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됐다 볼 수가 없다는 거지. 2번하고 3번하고 다르다. 2번 어떻게 한 거야? 없는데 달라고 이미 찡찡대기 시작한 거고 3번은 아직 오지도 않은 채권에서 그냥 걸어놓은 것뿐이야. 뭔지 아시겠지? 17번에 3번은 오지도 않은 채권에서 뭐 한 것뿐이야. 지금은 신청했어. 근데 저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 채권도 없는데 뭘 지금 오지도 않은 채권을 뭘 논하고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번하고 3번은 다른 사안입니다.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아요. 그래서 4번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피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라 등기된 적이 있는이 중요한 말이다. 있는. 다 지우면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됩니다. 내 뒤로 소유권이 10번 넘어갔어. 근데 내가 거기에 소유권이 등기된 적이 있다며 뒤에 있는 거 다 지우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지. 이제 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거 사기꾼이지.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없는 자면 안 됩니다.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자들에게 경유한 등기 명인들을 상대로 다 해서 어떻게 했어? 다 지웠어. 다 지워달라고 그랬어. 그럼 내 뒤로 소유권이 10번이 바뀌었어. 그 10건을 다 지워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우고 그러면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이건 등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 내가 이득을 얻을 게 없잖아요. 나한테 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판례는 이전에도 10대 번도 넘게 나왔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27번에 있는 1, 2, 3, 4는 다 S급이에요. 소송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들이야. 17번에 2번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자 18번 18번은 4번이 틀렸다고 손들고 서 있습니다. 왜냐? 주민등록증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자기 신분 확인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자 4번에 어떤 짓을 했나 보세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 것이라고 제시했어. 내 신분 확인용으로 쓴 적이 없지 지금.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쓰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세 번째 줄부터 틀렸어요. 타인의 주민등록증 본래 사용용도로 쓴 적이 없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했는데 내가 이겁니다 하고 보여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틀렸어요. 네, 1번. 다음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그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사했다. 이게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관련 없는 사람이 그냥 행사했다.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아니고요. 2번. 자동차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인데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이미지 파일을 보여줬지.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판례가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런 거 안 통해. 그냥 진짜 실물만 가능해. 아직은. 2번은 맞고. 3번.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달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제시하지. 이게 공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너 누구야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게 공문서 부정행사죄고 4번은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겠네. 자, 19번 제3범죄. 이것도 1번이 너무 대놓고 틀렸어요. 본범 이외의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 정을 알면서 강도 행위를 해서 차량 운전해줬지. 그러면 강도 예비죄도 되지. 또 작물을 본인이 운전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무슨 죄예요? 작물 운반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주셨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틀려놔가지고. 자, 2번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물변제인데 채권담보를 해서 장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라는 내용의 재물변제예요. 이게 뭐게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거 너 줄게 이렇게 한 거야. 대물변제가 뭐예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예약이라고 돼 있지. 계약이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야? 돈 못 갚을 걸 대비해서 예약 걸어놓은 거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 털어줘야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집 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대물변제 이야기거든. 근데 대물변제 이야기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게 될 채무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대물변제 예약 걸어놓고 딴 사람한테 팔아치워도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임죄는 타인 사무 처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자, 3번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 방식으로 처에게 등기명의 신탁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부인 겁니다. 명의 신탁해버리면 이제 내게 더 이상 안 돼요. 내부적으로 내 거일지 몰라도 이미 남의 겁니다. 명의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거예요? 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명의 신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합니다. 배우자나 종중 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한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거예요? 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거예요 이제. 내가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4번. 격리 직원이 회사의 기존 작물을 새로운 작물로 옮겨 적어요. 근데 합계를 잘못했어. 그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이기를 했대. 찢어버린 부분이 재물이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도 국가직 9급에서는 처음으로 사례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보자. 자, 기억은 어떻게 될까? 자, 기억을 잘 보시면 권한 없네. A 회사의 아이디어 패스워드 입력을 했네. 하면 안 되지. 했는데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했고 계좌에서 계좌로 쐈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치가 왔다 갔다 했지. 그럼 재산상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권한 없는 자가 부정한 명령 입력했지. 이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예요. 이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닙니다. 컴사. 그다음에 니은 이후. 자, 그러면 저쪽에 있던 이게 돈이 얼마야? 1억 8,050만 원이지. 아니 판례가 1억 8,050이라 그대로 쓴 거야. 출제자가. 판례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실제로 옮긴 게 1억 8,050만 원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않냐? 근데 뭐 이래야 이의제기를 못하지. 판례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그리고 더 문제 못 읽잖아 지금. 일시 100 이러고 있지 지금. 그 예전에 보면 그 원라인이라는 영화가 있어. 아세요? 임시완이 주연했던 거? 거기에 보면 민시안이 뭐라고 줄 알아? 우리는 공이 8개부터야 라고 얘기했어. 기억해. 공이 8개면 억이야. 공이 8개면 억이라고. 옆에 1 붙이면 1억이잖아. 거기서 지금 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개잖아. 그러니까 1억 8,050이잖아. 그래서 임시완을 기억하란 말이야. 공이 8개야. 그럼 니은 어떻게 되지?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 카드. 내 계좌에 돈 들어왔지. 근데 돈이 들어온 거야? 예금이 옮겨진 거야? 예금이 옮겨졌어요. 근데 내 카드로 내 계좌에서 돈 뽑으면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죄야? 내 계좌에서 내 카드는 뽑았더니 절도범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이제. 갑의 니은행에는 현금 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지. 내 계좌잖아. 내 계좌에 내 카드 집어넣지. 정당한 사용이지. 그럼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 내 계좌에서 내 현금 카드 주고 내가 썼으면 당연히 나한테 예금 청구가 생겼으니까 합당한 돈을 줄 거 아니야. 무슨 죄야? 아무 죄도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무슨 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디귿은 왜 틀렸나 보자. 잘 만들었어 이 문제. 기억 니은이 동그라미인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거든. 디귿. 갑이 니은행으로 인출한 현금은 기억행위로 취득한 예금 채권에 기초한 것이다. 오, 그럴듯해. 당초 현금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 아무런 변동 없이 작물로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왜? 이거 무슨 죄야 지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객체가 재물이 안 됩니다. 디귿은 그냥 완전 생 거짓말입니다. 작물죄가 되려면 재산 범죄로 영득한 재물만 됩니다. 재산상 이익은 작물이란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디귿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완전 생 거짓말이야. 왜? 재물이 된 적이 없어.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뭔데? 재산상 이익이잖아.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작물이 안 됩니다. 작물은 재물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부렁이에요. 디귿은. 답이 그래서 1번인 거야. 그럼 니은은 또 어디가 거짓말인가 보자. 갑이 니은행위로 돈을 인출했다. 작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인출한 것을 볼 수 있어. 작물처 안 된다니까. 그지? 왜? 지금 보면 니은행위로 돈을 인출했다고 돼 있잖아. 니은행위는 뭐야? 자기가 계좌에서 돈을 뽑았지. 그럼 작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인출한 거예요? 역시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되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답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 9급 2023년도 해설을 다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에 또 다른 기회 되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